삼성전자가 이 로봇에 뛰어든다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0% 넘게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로봇 테마로 삼성전자가 좀 편입이 될 수 있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일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다 좋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지분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협동 로봇에 대한 그런 이족 보행 로봇들,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부분들 먼저 얘기가 나왔던 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어요. 네. 그래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일을 낼 것 같다. 그래서 주가 많이 올랐죠. 근데 막상 보니까 지금 삼성에서 나온 게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보여지는 게 없어요. 네. 보여지는 게 없는데 현대차 그룹의 아틀라스는 월드컵 가서 세레모니도 하고, 세레모니도 하고 라모나 킥도 차고. 그렇죠. 별걸 다 하잖아요. 그리고 아틀라스는 이렇게 무거운 걸 드는 영상을 많이 공개를 했어요. 네. 이 말인즉슨 뭐냐면 뭔가 지금 한층 다가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데 비해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결과물들이 아직은 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도 그 부분에 박차를 가하려고 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로봇주도 올라오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삼성은 이제 보여줘야 됩니다. 네. 현대처럼. 그래서 보여주는 게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관련 종목군들이 좀 일제히 좀 움직일 것 같은데 저는 로봇에서 볼만한 거는 확실한 거는 액추에이터랑 감속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거를 중심으로 접근하시면은 좀 선택지가 좀 보일 것입니다. 그럼 액추에이터 감속기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을 좀 더 집중하고 계세요? 네, 대표적으로 오늘 강한 게 로보티즈죠. 로보티즈. 네, 로보티즈가 사실 액추에이터 기술력이 뛰어나고요. 네. 액추에이터 팔아서 돈 버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또 로보티즈예요. 그래서 뭐 LG그룹과 연결고리가 있고 사실 이 기술력 자체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네. 지금 액추에이터는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관절 하나하나마다 다 들어가고 네. 그리고 액추에이터는 또 다른 데도 들어가요. 뭐 자율주행이라던가 이런 데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로보티즈 그리고 LG그룹이 피규어 AI에 지분 투자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LG가 아마 나중에는 피규어 AI 공급망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로보티즈는 지금 저는 볼만하다.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가가 회복하고 있고 네. 오늘 보시면은 20% 넘게 급등 나오면서 약간 직전 고점을 또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돌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볼만한 거는 또 SPG. SPG 같은 경우는 감속기 국산화 기업인데요. 네. 사실 감속기는 일본이 대장이에요. 환학이라고 해서 환학이 워낙 감속기 잘해서 근데 이제 SPG 같은 경우는 이제 한우물만 판 기업이거든요. 감속기. 그래서 감속기가 중요한 이유는 결국에는 이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들 이게 보면은 관절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거 속도 제어가 조절을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감속기가 없으면은 들었는데 팍 놔버리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속도를 천천히 내리고 천천히 올리고 할 수 있는 그게 감속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제가 계속 액추에이터랑 감속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다예요. 왜냐하면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공장에서 1번 라인, 2번 라인, 3번 라인 가서 일을 하는데 걔네들이 만약에 이러한 속도 조절이 안 되면 물건을 턱 놓고 뭐 반도체 공정에서 웨이퍼를 탁 던지고 이러면은 손상이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정밀 제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의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액추에이터랑 감속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이 먼저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결국에는 국내 기업으로 눈을 돌려보면 현대차가 가장 앞서 있는 것 같고요. 삼성은 아직 보여준 게 없다. LG는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하면 그 3파전은 어떻게 좀 전개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LG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규어 AI에 투자를 한 이유가 네. 가전이랑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LG는 지금 뭐 물론 냉난방 공조도 있지만 결국에는 가전과 로봇을 엮으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방향성 자체가 피규어 AI 쪽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규어 AI가 워낙 지금 그쪽으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LG그룹주들은 아마 그쪽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3파전이라고 하면은 삼성은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삼성도 아마 휴머노이드 로봇, B2B, 그러니까 공장, 스마트 팩토리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왜냐하면 자기네들 공장에 먼저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를 하겠죠. 그리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에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상업화를 시키겠죠. 그래서 삼성이랑 현대는 가는 방향이 좀 같다라고 보고 있고 LG는 살짝 다른 것 같아요. 본인들이 잘하는 가전과 로봇의 연결고리. 그래서 일상으로 침투를 한다.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LG는 그러면 돈 버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이랑 현대는 자기네 공장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 공장 거부터 먼저 돌리겠죠. 그러니까 빠르게 도입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LG는 가전에다가 바로 적용하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숙제가 많은 거죠. 안정성 문제라던가 특히나 뭐 미국에서 만약에 바로 적용되더라도 우리나라 오면 또 우리나라 법에 맞는 또 안전장치들을 많이 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보시면은 우리나라에 뭔가 되게 막 요즘에 많잖아요. 안전장치들이. 그런 것처럼 가전에 포함되는 AI 로봇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 좀 생각하시면서 좀 길게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자본력, 시가총액 1위, 대기업, 삼성전자가 월등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로봇에 대한 기술력 같은 것들은 금방 따라잡을 수 있는 기술인지도 궁금해요. 사실은 격차가 사실은 아틀라스가 워낙 월등히 앞서 있기 때문에 이 격차를 제친다고 했을 때 그 기간은 좀 얼마나 따라잡을 때 얼마나 걸릴지. 그거는 이제 열어봐야겠지만 네. 현재 보여준 것만 보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오늘 현대차 그룹이 센 거예요. 삼전닉스 빠지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코스닥에 로봇주들 가면서 현대차 그룹도 같이 올라간다. 결국에는 지금 현대차 그룹이 로봇 대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준 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 것 같고 저도 그거 생각에는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대형주 단에서 보신다면 당연히 네. 현대차 쪽 먼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 조금 다른 기회를 찾아보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감속기 액추에이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로봇주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도체주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나란히 7%, 8%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지난 금요일 사실 말도 안 되는 급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뭐 어느 정도 예상이 안 됐던 범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삼전닉스 현 주가 수준의 밸류를 지지할 것이다.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했다라는 것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여기가 바닥이냐 아니냐 아직 몰라요. 모릅니까? 네, 몰라요. 아, 왜냐면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돌리는 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뭐 돌린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 이제 지난주 말고요. 지지난주에 네. SK 하이닉스가 175만 원대에서 계속 거기서 가격을 지켜줬어요. 지켜주다가 이제 무너졌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때 지켰던 자리까지는 회복이 돼야 이제 좀 돌리려고 하네라고 바라볼 수 있지. 아.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판단할 근거가 저는 부족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7월 달에 고점이랑 저점이 낮춰지고 있었고 그러고 하방 이탈이 나왔죠. 네. 그럼 하방 이탈이 나오고 나서 빠르게 회복하고 그 가격대를 이제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 그때 이제 하방 경직성을 좀 확보를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여기서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거는 몰라요. 그래서 좀 약간 방향성에 베팅하시는 분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동성에. 오늘 이렇게 지금 오전에 이렇게 빼다가 오후에 네. 또 말아 올릴 수도 있어요. 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경계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외국인들은 지금 7월 달 내내 트레이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빠지면은 샀다가 올라오면 또 팔아서 계속 트레이딩을 하고 있어요. 단타를 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중요한 거는 뭐냐면 레버리지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쏠림 현상이 좀 완화가 돼야 되고 변동성이 좀 줄어들어야 그때 좀 완만하게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삼전닉스는 지금 바닥일지는 아닐지는 모르겠다. 근데 저는 반도체 중에서 지금 그나마 괜찮은 건 SK 스퀘어 같아요. 일단 레버리지에 대한 위협이 좀 더 적죠. 예. 그래서 오늘 보시면 스퀘어는 많이 안 빠졌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스퀘어를 외국인들이 8조 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일주일 내내 빠졌잖아요. 네. 그때 그냥 외국인들 일주일 내내 8조를 샀어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뭐냐면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전닉스는 단일 레버리지를 통해서 트레이딩을 계속하고 있고 우리는 여기는 단일 레버리지로 트레이딩이 지금 좀 어려우니 그냥 이거 모아가겠다. 약간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게. 네, 원래 하이닉스랑 스퀘어랑 방향성이 같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좀 달라요. 그거 왜 다르냐? 그럼 변수가 레버리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걸 통해서 트레이딩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레버리지 상품이 없으니까 단일 네. 레버리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히려 그냥 빠질 때마다 더 사자. 그럼 이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좀 만약에 내가 하이닉스랑 스퀘어 고민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스퀘어가 낫고 근데 스퀘어를 사서 좀 투자하시다가 나중에 레버리지가 이제 잊혀졌어요. 잊혀지면 그때 본주로 가도 안 늦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레버리지 안정화 될 때까지는 약간 스퀘어가 조금 더 낫지 않나. 뭐 삼성으로 따지면 삼성전자 우선주로. 네, 우선주. 네. 아니 뭐 물산이랑 생명도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이왕 보실 거 우선주가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소부장주가 이제 코스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동반해서 좀 대부분 종목이 좀 올라지고 있습니다. 리노공업이나 원익 IPS 정도를 제외하고 대부분 좀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삼성전기도 오늘 삼전익스가 빠지는 와중에서도 뭐 상승폭이 좀 줄긴 했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 그러나 삼성전기 오르고 있고 소부장이 좀 괜찮은 모습인 것 같고요. 한미반도체도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흐름들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소부장이 아침에 좀 올랐다가 네. 다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삼성전기 아까 올라가면서 대덕전자랑 기판주도 올라가다가 윗골이 달았거든요. 네. 근데 금요일 날 다 상한가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그냥 네. 좀 쉬어갈 수도 있다라고 기술적인, 편하게 좀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그렇게 급등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차익 매물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무슨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막 이게 뭐 다시 흔들리는 끝이다 거냐. 빠진다 이렇게 네. 생각하기에는 금요일 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그 방향성 탐색에 대한 시간 정도다. 그러네요. 예. 네, 저는 이번 주에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그래서 드린 거예요. 바닥이냐 아니냐 모른다라는 말이 그 이번 주에 방향성을 탐색해서 횡보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이번 주에 이게 찐바닥이다 해가지고 막 적극적으로 막 대응하시기보다 방향성을 좀 높게 사더라도 어느 정도 주가가 이제 안 빠지는구나. 요게 확인되는 시점에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워낙 비정상적인 시장에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뭔가 정상적인 패턴으로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반도체 섹터의 어떤 흐름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반도체 주가의 흐름들 8월 초에는 좀 어떻게 좀 전개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V자 반등은 쉽진 않을 것 쉽진 같아요. 않다. 네, V자 반등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예요. 저점을 계속 높이고 네. 고점을 높이면서 야금야금 올라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좋을 것 같잖아요. 변동성이 큰 많은 것보다는. 분들이 뭐 이렇게 빠졌는데 V자 반등 나와야지 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변동이 더 욕심을 부르고 더 무리한 투자를 불러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안정화가 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마 증시 안정화를 이번 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오는지는 얘기는 들어봐야겠지만 그래서 8월 달은 회복의 달이다라고 회복의 생각을 달. 하시면서 여기서 더 빠지지만 않으면 괜찮다라고 좀 인지를 하시고 예.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8월은 회복의 달이 되길 희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